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이 밤잠은 잘 주무셨는지요? 현재 충북 보은과 청주를 비롯한 도내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일부 하천에는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각 보은과 청주 일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도내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청주와 보은은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때 청주 문의에서는 시간당 55mm, 보은구는 약 80mm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주 무신천 흥덕교 지점은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미평천 장성 2교 지점도 홍수정보 심각 단계입니다. 보은읍 이평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보은읍과 수안면 일대 도로 곳곳에 물이 차오르고 있으니 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도내에는 오늘 밤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시간당 50에서 최대 80mm 안팎의 폭우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짧은 시간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곳곳에서 내리는 만큼 하천이나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CJB 김민영입니다. 네, 비와 관련한 소식을 CJB 뉴스를 통해서 오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증 외상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권역 외상센터를 지정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충북대병원에 이 역할을 맡겼는데요. 24시간 외상 전문의 등 전문 의료진이 중증 외상 환자의 수술을 위해 상주하면서 실제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북 권역 외상센터는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초라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충북대병원 권역 외상센터. 교통사고나 추락 등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하면 외상외과를 비롯한 여러 진료과 의료진이 한 공간에서 신속하게 소생과 진단, 수술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숨이 경각을 다투는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과는 분명했습니다. 충북 지역 예방이 가능한 외상 환자의 사망률은 센터가 없던 2015년 26% 수준에서 지난해 2.78%까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외상외과 전문의는 단 2명만 남아있고 나머지 필수 7개 진료과 모두 수년째 정원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365일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제때 진료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현재 우리 기관이 이 충북이라는 권역에서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외상외과 진료 인력의 추가 확보는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비관적입니다. 외상외과 전문의에 대한 몸값이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른 해법은 충북대병원 측이 파격 대우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권역 외상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충북 권역 외상센터. 도내에 하나밖에 없는 이 시설이 제 역할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CJB 이환입니다. 충주시장 선거의 재검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소청을 통한 첫 재검표인 만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찰과 선관위 모두 개표 당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개표소의 주변 지역 경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는 오는 15일 오후 1시 한국교통대학교 체육관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재검표는 124표 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 과정의 일부로 기존 개표 방식과 달리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로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개표소 주변 지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집회 참가자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 유튜버들도 재검표 현장에 대거 몰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개표 당일 2개 기동대를 개표소 일대에 배치하고 추가 경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맹 후보와 이동석 후보 측의 참관인을 각각 12명으로 제한하고 개표 사무원들을 제외한 인원들의 개표소 출입을 엄격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검증 참관인의 참관하에 검증 사무원이 유관으로 일일이 전체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의 유효, 무효를 확인할 예정이며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증 사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개표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존 득표수 집계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다면 선관위의 신뢰도는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만약 두 후보 간 득표수가 뒤바뀐다면 이때는 이후 절차까지도 다시 복잡해집니다. 맹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이 인용된다는 의미로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서는 충주시 선관위가 지체 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소청 결정 이후 10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즉각적인 당선인 교체가 아닌 소송을 통해 당선인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동석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맹 후보는 어제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이 시장이 맹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는 내용과 함께 맹 후보의 공약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비방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청주 흥덕이 지역구인 이현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에 충북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이 의원은 충북에 추진될 SK하이닉스의 100조 원 투자, 셀트리온 제약의 2조 원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등 국회 차원의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이현희 의원은 이번 투자 과정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2조 원 투자를 끌어낸 숨은 주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 전시에서 기업을 연결하는 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했는데요.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6 뉴 에너지 페어 오송을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양광과 수소,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에너지 관련 기업과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주 오스코에 마련된 200여 개 부스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현 주소와 최신 기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이런 기술이, 이런 제품이 있다, 세상이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교류가 돼서 좀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문 전시회 2026 뉴 에너지 페어 오송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을 알리기 위해 합심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올해는 기존 페스티벌 형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B2B 전시회로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수출 상담회 등 활발한 교류도 이뤄졌습니다. 2차 전지 신산업들과 관련돼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우리 뉴 에너지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플랫폼의 새로운 메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LG전자 등 관계기관과 중부권 수열 재생에너지 아리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청주가 국토교통부의 대청댐 수열특화단지 투자 선도지구에 지정된 만큼 대청댐 충주댐을 활용한 친환경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감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절감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는 아리백 클러스터 조성하는 충북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열심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뉴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충북이 첨단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의 동반 성장을 선도할 허브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원구성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협치를 기대할 수 없는 독단적인 원구성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충주 시민의 권익과 충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자당 소속 의원들로 부의장, 의회 운영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은식 옥천군 의원에게 탈당 권고를, 장용식 음성군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최 의원은 민주당 5석, 국민의힘 3석인 옥천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조해 자당 후보를 제치고 부의장에 선출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인 음성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의 의장, 부의장 선출에 힘을 보태고 자신은 산업경제위원장에 선출된 것으로 알려져 제명 처분됐습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과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등이 공동 주최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집양계약법 개선 토론회가 어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인 속에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평가위원 공개 모집 과정에서의 유착 의혹과 상식적 범위를 벗어난 소위 폭탄 점수로 인한 결과 왜곡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 수 확대와 상하위 점수 제외 방식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충북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 반영 비율을 둘러싼 학내 구성원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는 어제 막판 협의를 벌였지만 교수회가 제시한 교수 69%, 직원 23%, 학생 8% 안에 학생 측이 학생 비율을 1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총학생회는 대학과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입장문을 보내 선거를 중단하거나 보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